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뒤통수 맞는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말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서 망했다. 삼면이 바다라 섬 같은 지역이 불리하다. 단군 할아버지가 땅 고를 때 낚였다. 뭐 단군 할아버지가 부동산 사기당했다는 이야기 많이 하죠. 이런 얘기들, 근데요, 이거 완전 180도 거꾸로 된 이야기예요. 이거 어쩌면 우리가 세뇌당한 거일지도 몰라요. 오늘은 이 세뇌를 풀어드릴게요. 자, 생각해봅시다.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놓고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한번 찍어볼까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한국. 이 중에서 바다가 없는 나라가 몇 개죠? 제로예요. 하나도 없어요. 아니, 잠깐만요. 독일이랑 프랑스는 육지국가 아닌가요? 천만에요. 독일은 북해와 발트해에 접해 있고요. 프랑스는 지중해, 대서양, 영국 해역까지요. 세계 바다에 접해 있어요. 반대로 내륙 국가들을 한번 볼까요? 내륙 국가들 중에 잘 사는 나라를 한번 보면요, 스위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같이요. 작은 나라들 몇 개 빼면 죄다 가난해요. 몽골, 아프가니스탄, 네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세계 역사를 봐도요, 내륙 국가들은 죄다 망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다가 뭔지 아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초고속 네트워크예요. 그것도 건설비 제로예요. 유지비 제로예요. 이게 얼마나 개이득인지 아세요?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화물 1톤을 1km 운송할 때 비용이요, 항공이 약 1,000원이고요, 트럭이 약 300원이에요, 철도가 약 100원이고요, 선박은 겨우 10에서 30원이에요. 와, 차이가 엄청나죠? 10배, 30배씩 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만든 TV를 미국으로 보내는데요, 만약 육료로만 보낸다고 하면요, 아마 그 TV의 가격은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비쌀 거예요. 아예 수출 자체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세계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동산 딜 하나 알려드릴게요. 1965년에 중동의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세요? 믿기 힘든 일을 했어요. 요르단은 석유가 매장된 사막을 사우디아라비아한테 통째로 줬어요. 그 대가로 뭘 받았냐고요? 겨우 아카바만에 해안선 12km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석유가 나오는 땅을 내어주고요, 그냥 바닷가 12km 받았다고요. 근데 진짜로 충격적인 거는요, 그 내어준 사막에서 진짜로 석유가 나왔거든요. 근데 요르단은 후회하지 않았대요. 미쳤나요? 왜죠? 바다가 그만큼 값진 자원이기 때문이죠. 그냥 바다가 아니라요, 생존과 번영의 통로였던 거죠. 석유는 언젠가 고갈되지만요, 바다는 영원해요. 현명한 선택이었죠. 반대로 내륙 국가들은 어떻게 살까요? 끔찍합니다, 진짜. 몽골의 비극을 아세요? 몽골은 석탄이 세계 4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수출을 못해서 고통받고 있어요. 왜죠? 러시아나 중국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그때마다 물류비가 엄청 붙어요. 이거 지정학적인 질식이에요, 질식. 내륙 국가들은요, 이웃나라한테 맨날 통행료 내세요, 이거에 당하는 거예요. 수출 한번 할 때마다요, 국경 통과비, 통관비, 행정비 끝도 없이 붙어요. 심지어 끔찍한 예가 또 있어요. 아프리카에 부룬디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커피를 수출하려면 커피 원가가 키로당 5달러인데요. 물류비가 무려 6달러예요. 생산 원가보다 물류비가 더 비싸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발전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최근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어딘지 아세요? 모나코, 홍콩, 싱가포르 전부 다 해안가예요.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싱가포르는 조그만 도시국가인데 GDP가 4천억 달러가 넘어요. 한국 GDP의 4분의 1 정도인데요. 인구는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 잘 살까요? 그들의 비결은 바다예요. 싱가포르 항만을 한번 보세요.
세계 2위의 컨테이너 항만인데요. 연간 3,700만 TEU를 처리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요. 세계 GDP의 90%가요. 해안에서 100km 안에서 창출이 되어지고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바다 근처가 돈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이제 한국 바다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우리나라 땅 면적이 얼마죠? 약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바다 면적은 얼마게요? 무려 44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돼요. 땅보다 4.4배가 넘는 해양 영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바다가 그냥 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물창고예요. 진짜로요. 첫 번째 수산자원을 보면요.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연간 330만 톤의 수산물이 잡혀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조 원이에요. 두 번째 해저광물을 한번 보면요. 동해에만 약 3천억 톤의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져 있어요. 이게 얼마냐고요? 우리나라가 200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에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개발이 돼도 에너지 강국이 될지도 모르는 거죠. 세 번째, 해양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해양 생물에서 추출한 신약 시장이요. 연간 4조 원대예요. 우리나라의 해양 생물 다양성은요. 세계 5위권이에요. 네 번째, 해양 에너지를 한번 보면요. 조력, 파력, 해상풍력이요. 서해안에 조차도 있고요. 이건 세계 5위 수준이에요. 시화호 조력 발전소는요. 최대 규모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한국은 자원 부국이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우리는 맨날 자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바다를 자원으로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러고 보면 중국이 왜 그렇게 남중국해에서 난리를 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랑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가면서 바다 영유권 분쟁을 할까요? 왜냐면 바다가 미래의 석유이기 때문이에요. 남중국해에는 석유가 약 110억 배럴이 매장되어져 있다고 하고요. 천연가스는 약 190조 입방피트가 매장되어져 있다고 하네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수조 달러. 그냥 크기로만 따지면요. 바다는 땅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요. 매장 자원량도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다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국의 바다는요. 지정학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허브 위치에 있어요. 일본, 중국, 러시아, 동남아까지요. 심지어 북미까지요. 모든 길이 다 한국으로 통하죠. 만약 한국이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였다고 하면요. 정말 끔찍한 상상이에요. 현대, 삼성, LG 같은 기업들이요. 절대 오늘날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될 수가 없었겠죠. 국제 무역의 90%가 바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기서 한국은 동남아 물류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값진 자산인지는 모르는 거죠. 결론적으로 단군 할아버지는 부동산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요. 천재적인 성견 지명으로 최고의 입지를 선택한 걸지도 모르죠.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를 골랐다는 거는요. 마치 지금 시대의 서울 강남이나요. 뉴욕의 맨하튼이나요. 도쿄 긴자의 땅을 산 것과 똑같을지도 모르는 거죠. 현명한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원이 없어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요. 바다라는 최고의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 뿐이죠. 요르단은 석유를 포기하고 바다를 선택했는데 우리나라는 태어날 때부터 삼면이 바다인 축복받은 땅에서 태어난 거죠. 우리가 이 바다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활용한다면요. 한국은 미래에 더 강한 해양 강국이 될지도 모르는 거죠. 다음부터 누가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야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웃기지 마. 우리한테는 세계에서 가장 값진 자원인 바다가 있다고요.